지금까지는 제가 흠뻑 빠졌습니다. 여러분, 네, 근데 좀비는 너무 터무니가 없어서 여러분, 이제 곧 세상은 좀비로 가득할 겁니다. 아유, 나 진짜. 안 해. 강제요? 이미 곳곳에 좀비들이 있어요. 아니, 웬만하면 편 들어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너무 그렇게 몰아가지는 마. 여러분, 이 넓은 지구에 멀쩡한 사람만 있을까요? 아니. 천만에요. 아니. 그렇기 때문에 어딘가에는 분명히 지금 좀비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도 지금도 우리가 너무 황당하게 생각하는데 아, 황당하지? 그래서 여기입니다. 책 소개를 이제 들어볼게요. 갈게요. 진지하게 해주세요. 자, 가겠습니다. 이 좀비 배우론을 뭐 충분히 믿고 있는 분들한테는 확실하게 교과서가 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좀비가 나타났을 때 미리미리 대비를 하자. 살아남아야 된다. 어쨌건 인류는 계속되어야 하니까요. 나타나냐 문제 나타나냐고. 나타납니다. 아니, 오늘 안 나타난다는 생각을 하지 마요. 지금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습니다. 잠깐만 지금 신대 라인이 붕괴되면서 지금 약간 아니, 조이 라인 홍보되는 조승현 작가가 없으니까 그냥 둘이 바로 공개가 되네. 여러분 잘 보세요. 아니 왜냐면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워낙 지적인 분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황당할 수도 있는데. 자, 이 책은 이제 마니아들 사이에서 이미 입소문이 났고요. 자그만치 미국에서만 100만 부가 팔린 굉장한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리고 작가는요, 이거를 실제 이야기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예. 너무 뻔뻔하게. 누구야, 이거 뻔뻔하다고는 작가? 몰라요. 누군데? 그 작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작가는 맥스 브룩스라는 작가고요. 여러분들 혹시 우리 빵형, 브래드 피트 형, 브래드 피트 형이 나왔던 월드워 제트 아시죠? 그 좀비 영화 굉장한 영화죠. 나중에 세상 구하는 월드워 제트의 저자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사실 좀비 르네상스의 어떤 창시라고 보시면 돼요. 좀비계의 레오나르도 다빈치, 헬란젤로. 좋아 계속해 이렇게 가는 겁니다. 더군다나 특이한 이력이 이분이 바로 그 유명한 Saturday Night Live예요. SNL의 작가예요. 작가 출신입니다. 대단한 분이네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사실 아쉬울 게 없습니다. 자기 SNL로 잘 나가지. 작가면 엄청나게 작가를 많이 받겠죠? 근데 왜 이래요, 근데? 사람을 물어봤어요. 살리고자 하는 아니, 물어봤어요. 아니, 백상희 씨. 아니, 왜 이 책을 왜 쓴 거예요? 물어봤더니 유독 좀비들한테서 살아남는 제대로 된 가이드가 없다고 판단하셨대요. 그래서 좀비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세상 사람들을 많이 구해야겠다라는 의미에서 이런 지침서, 가이드. 아니, 그러면 잠깐 내가 덧붙여 좀비가 나타나면 살아남을 수 잠시만요.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을 보면 살아남을 수 있어요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비가 가능해. 안 나타나서 문제예요. 그렇죠. 내 코앞에 있으면 이 책 보면 살아납니다. 자, 일단 목차를 좀 볼게요. 어떻게 되냐면 미신과 진실 해가지고 이제 원인이라든지 증상, 감염 경로라든지 이런 게 나오고 좀비의 특성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또 발생 사태 유형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좀비 공격 사례들을 기록해 맞아요. 놨어요. 이게 남아있어요. 이게 엑기스예요. 이게 엑기스. 그것도 기원전 6만 년 전부터 압류. 기원전 6만 년 전부터 자, 지금 들어가. 믿음이 가기 시작했어요. 지금 들어가 봅시다. 네 좋아 자, 여러분, 일단 2007년도 11월 6일자 미국 고고학 연구소가 발행하는 고고학 인터넷판에 고대 이집트 유적지 히에라콤플리스의 발굴 단장인 레니 프리드먼이라는 사람이 좀비가 실제로 존재한 흔적들을 무덤 발굴을 통해서 입증을 했다는 칼럼이 화제가 됐어요. 2007년도에 그렇죠. 최근이에요 그렇죠. 네. 268페이지를 보십시오. 1892년 영국 조사단의 발굴 현장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무덤 일기가 발견됩니다. 무덤의 주인이 누구인지 또 어떤 신분이었는지는 알만한 단서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마치 시신이 무덤을 탈출하려고 손으로 긁어대기라도 한 무덤 그 안쪽 벽이 온통 긁힌 자국으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전체 부검을 실시한 결과 일부만 부패한 채로 건조한 뇌가 바로 여기에 등장하죠. 솔라눔. 예, 좀비를 만드는 이 바이러스입니다. 누가 바이러스죠 물어 죽였네. 솔라눔 바이러스에 감염된 뇌, 전두엽이 완전히 녹아 없어진 뇌와 일치할 뿐 아니라 바이러스 자체의 흔적 또한 남아있는 것으로 밝혀졌고요. 이 무덤 내부에요, 이 그림이 있었어요, 좀비 벽화가. 근데 이것도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게 이 좀비 벽화를 잘 보면
오른쪽 끝에 머리 잘려 있는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파라오가 좀비들한테 맞서서 싸웠고요. 생포된 좀비들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산 좀비와 함께 집어넣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지금 방금 우리 대단원이 얘기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여기서 269페이지 아까 읽었잖아요. 이 무덤 안쪽 벽은 온통 긁힌 자국으로 가득했다. 그런데 법의학 전문가들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이 자국들은 무려 수년 동안에 걸쳐서 만들어진 것이다. 아, 저기 믿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됐어요 물어볼게. 갑자기? 믿는 거예요? 이럴 수 있어요. 아니 지금 법의학 전문가들이 얘기한 거잖아. 수년에 걸쳐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라고. 왜 내가 얘기한 게 그러세요, 아니에요. 자, 솔라눔 바이러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좀 설명해드릴게요. 직접 해드릴게요. 20페이지 폈어요. 자, 20페이지. 해주세요. 솔라눔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를 알아야 좀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20페이지 펴시면 이 바이러스는 결국 대뇌 전두엽의 세포를 이용하여 번식하며 그 과정에서 전두엽을 파괴한다는 거죠. 생명을 완전히 정지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바로 이때 거봐 거짓말 하려는 거잖아 지금. 자,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지만 전두엽의 변이가 일어나고 이 전두엽 변이에서 몸의 생명체 일부 세 기관이 나중에 변화해서 이게 바로 좀비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좀비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놓은 과학적이에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그렇죠? 이게요 좀비론이라고 하는 게 되게 그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좀비 세계 지도라는 걸 만들었대요. 검은색 지도 안에 북미 대륙 그리고 유럽 지역에 집중적으로 좀비가 이게 발견된다. 그리고 사실 한국과 일본에도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네, 여기 사례 중에 나와요. 예. 저 그래갖고 사실은 좀비가 실제로 출몰을 하나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대풍고 씨 말을 믿어볼까 했는데 알고 봤더니 사람들이 얼마나 좀비라는 단어를 검색하는지 알아본 거예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좀비라는 건 가상의 존재인데 그 가상의 존재들을 믿는 사람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거죠. 마치 우리가 왜 도깨비 믿는 것처럼 그렇게 점점점 사람들 머릿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 그 증언이 나옵니다. 자, 57페이지 펴세요. 57페이지. 나도 이거 뭐 너무 황당해가지고. 자, 여러분. 자, 읽어보시죠. 자, 보세요. 콩고 내전에 참전한 세르비아계 용병의 증언입니다. 1994년도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 증언이 실제. 적어도 15 아니면 20놈이었어요. 남자, 여자, 애들까지 한 70, 80m까지 다가왔을 때 사격을 개시했죠. 놈들 몸뚱이에서 새점이 퍽퍽 튀는 게 보이더군요. 우리가 아마 제대로 갈긴 거였을 거예요. 놈들이 결국 5m 앞까지 다가오자 우린 화염 방사기에 남은 마지막 연료를 써버렸습니다. 개 같은 것들. 횃불처럼 활활 타면서도 멈추질 않는 거예요. 대원들하고 정거를 뛰어가면서 난 분명히 봤습니다. 다른 놈들이 그 친구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불타는 시체들이 쭈그려 앉아 인간 불쏘시개를 찢어발기는 꼴을 말이죠. 여기 내가 읽어줄까요? 예. 똑같이? 예. 천부를 받아 죽을 마귀 새끼들. 라고 콩고 내전에 참전한 세르비아계 용병이 1994년도에 좀비와의 사투를 벌인 야, 리얼하다. 마귀 새끼들. 마치 야, 눈앞에서 이게- 펼쳐지는 것 같아. 마치 이게 진짜인 것처럼. 마치 정말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 같아. 아니 이게 진짜 근데 완전히 진짜네요. 오케이, 여러분들 그러면 마르코 폴로라는 사람 아시죠? 네. 마르코 폴로가 직접 좀비를 본 얘기를 해드릴게요. 마르코 폴로 얘기하자. 몇 페이지지? 282페이지. 이거는 믿음이 가요. 자, 갑니다. 네. 이 쿠빌라이 큰은 자신의 할아버지 징기스칸이 서양을 정복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 머리를 가져왔다고 말했는데요. 마르코 폴로의 기록에는 그 머리가 사람들의 기척에 반응했다고 나옵니다. 심지어는 거의 다 썩은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마르코 폴로가 이 손을 뻗어가지고 항아리를 건드리자 잘린 머리가 입을 다물어 손가락을 물려고 했답니다. 마르코 폴로의 손가락을. 이게 그게 나와요 동방견문론에 예, 나와요. 이 마르코 폴로의 이 이야기가 교황청의 검열을 받았고요. 그의 모험담을 수록한 공식 출판물에서 삭제가 됐어요. 세상에 공개하면 안 된다. 검열이 된 거지. 마르코 폴로의 일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아니, 마르코 폴로가 이거 갖고 돈을 벌었어야 됐잖아요. 과장을 한 거겠죠. 이게요, 뒤에 보면 이렇게 작가가 예전 기원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근까지 벌어졌던 실제 있었던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현실. 어떤 일이냐고. 이 얘기를 조금 들으시면 제가 시인이라서 그런지 좀비가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것도 뭐야. 이게 제가 들을 쳤는데 되고 싶어서 됐거든요. 역시 아, 3년 감성이 됐고 뛰어나. 그냥 94페이지를 보시면 예, 몇 페이지죠? 그러나 불행히도 하이에나에서 불개미까지 모든 종이 본능적으로 좀비를 피한다.
좀비 왕따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비가 굉장히 외로운 존재인 거예요. 아니, 제가 이우성 작가님이 왜 기자 오래 안 하고 그만뒀는지 알겠어요. 기자는 안 하시는 게 좋겠어. 왜요? 특히 지금 여기서 지금 좀비를 옹호하던 기자로서 그럴 수 오늘 없는 옹호한 실건지심을 발휘하는 거지. 아니 믿어진대잖아. 한 사람이 길 있으면 아무 말이나 다 해도 되나? 이 정도로 믿고 썼으면 독자들이 예의상 좀 믿어줘야 돼요. 그렇지 100만 부나 팔렸는데.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어떤 음모론들은 예를 들면 진주만 침공 이런 것들처럼 사실에 기반했기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경우들이 있어요. 그걸 알게 되면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니까. 좀비의 경우에는 사실 실존하지 않는다는 걸 알잖아. 모두 다 알고 있어요. 그걸 즐길 수 있는 거죠, 그럼. 그러나 이 안에 사실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인정하고 아니, 우리가 아니 이거 사실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하냐. 문헌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말을 또 모르겠는데. 선배님 기원 전에 사셨습니까? 아니, 기원 전에 여기. 자, 여기 기원전에 안 사는 사람들은 말도 하지 마요. 그 사람 어떻게 하냐고. 그렇지 말하면 안 돼. 조사를 하면 안 돼. 아니, 그렇잖아요. 자, 벌써 사람들이 이 마무리야. 책을 보면서 어떻게 생존해야 되는 구체적인 생존 팁이 굉장히 궁금할 거예요. 왜냐면 살아남을 수 있는 걸 알거든 지금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생존 팁 좀 알려줍시다. 자, 생존 팁이 이제 나옵니다. 아, 이거 설명 좀 해야 돼. 어떤 거요? 61페이지. 아, 근접전. 근접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돼요. 네? 근접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알아야 돼요. 써 있어요. 보시죠. 왜 이렇게 좋아해? 자, 약. 왼손 싸움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죄송한데 제가 읽을게요. 지금 제가 읽을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 또 자세하게 동작이 나와 있죠? 자, 보세요. 이거 볼 때 택견 같아, 택견. 택견. 좀비의 이 느려 터지는 움직임을 감안하면은 버텨 서서 싸우느니 차라리 다 달아나는 게 낫다. 그렇죠. 여기 젠걸음도 예, 있어요. 또는 쟁걸음으로 달아나는 게 낫다는 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좀비를 죽일 수 있는 무기라도 좀 알아봅시다. 자, 여기 보면은 여기 빠루 있어, 빠루. 방송용어 말로. 예, 뇌를 공격해야 되겠. 근데 가장 좋은 최고의 무기는 바로 월화산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월화산이 뭐냐면 180cm짜리인데 한쪽 끄트머리에는 종 모양의 날이, 반대편에는 바깥쪽으로 흰 초승달 모양의 날이 붙어 있고 사오정이 많이 사용을 했어요. 이거죠, 이거. 예, 이겁니다. 사오정이가 사오정 맞죠? 네, 멀리 떨어져서 맞습니다. 목을 쳐라 아니야. 그렇죠. 멀리 떨어져 가지고 밀면은 한 방에 목을 자를 수가 있다. 예, 근접전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그렇죠.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구하냐는하고는 묻지 마세요. 마르코 폴로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 각자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동 공구들 많이 영화에 많이 나오죠. 전기톱. 전기톱으로 확 한다. 근데 이거는 진짜 미친 짓입니다. 무거워요. 무거운 것도 무거운 거지만 이 소리 때문에 더 덤벼요. 다른 데 더 좀비들이. 그렇죠. 좀비는 아,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최대한 조용히 퍽퍽퍽퍽. 자, 그러면 이제 이동수단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오토바이 괜찮아요. 오토바이는 그야말로 최고의 선택이라고 나옵니다. 감염지대에서 살아날 때. 특히나 오프로드 바이크 있죠? 그런 오프로드 전용 바이크는 이 사륜 차량이 접근하지 못하는 곳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빨리 계약을 하세요. 오프로드 바이크를. 되게 과학적이에요. 왜냐하면 써 있어요. 다른 유형의 차량을 타고 감염지대에서 탈출하는 사람들과 비교할 때 생존율이 무려 23배나 높다. 그렇죠. 굉장히 과학적이지 않습니까? 통계 표본은 어디 있어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바로 말입니다, 말. 말은 겁먹을 거 아니에요, 좀비나 안 먹는다니까. 말 뛰고 이러면. 그렇죠. 이게 상대적으로 가장 우수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상대적으로 좀비들에 비해서. 걷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아, 말을 구입해야 됩니까? 말을 구입. 말 오토바이 다 구입해. 과천에 가셔가지고 승마도 배우고. 평소에 그 승마 체험도 좀 하시고 이러면서 말을 훈련을 시키세요. 야, 마주 살 때. 말을. 이 책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좀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사례까지도 어느 정도 제시를 해주고 그리고 좀비를 이길 수 있는 뭐 방법, 무기라든지 저도 그리고 사람들과 이거 협동을 어떻게 읽어보니까 해야 되는지. 예. 병원에서 대피하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병원 위험해요. 왜냐면 맞아. 위험해요. 좀비들이 그렇죠. 가장 물려와서 입원해 있는 곳이 병원이고 거기서 변하니까. 너무 그리고 웃긴 게 6개월간 가장 안전한 곳이 하나 있어요. 어딘데요? 해양 석유 시추 시설. 고립돼 있다. 그렇죠. 139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오로지 안전만을 염두에 두고 요새를 찾는다면 이 인공선만한 곳은 지구상 어디에도 없다. 해안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데다 생활 및 작업 공간이 해수면으로부터 한참 위에 있기 때문에
퉁퉁 부은 채 떠내려온 좀비조차 기어 올라가지 못한다. 우리가 지금 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근데 여기요, 성격이 이거 있어요. 재밌는 장면 대목이 있어요. 52페이지 보면요. 52페이지. 어쨌든 이런 방어를 하려면 좀비가 어디서 나타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혹시나 그런 조짐이 있는지 알 수 있는 순간이 있어요. 52페이지 발생 사태 파악하기. 범인이 친구나 가족에게 무기 없이 맨손으로 광기 어린 폭력을 휘두르는 사건이 다수 발생한다. 이런 사건 되게 많잖아요 요즘. 그러니까요. 요즘 뭐 묻지마 폭행도 있고. 네, 맞아요. 검색을 해보면 바로 뭐 이런 사건들만 잔뜩 뜨잖아요.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 같기도 하죠. 또 있어요.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질병이 유행하거나 그러한 질병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의심되는 희생자가 다수 발생한다. 와닿죠? 이거 굉장히 많이. 아, 자, 있어요. 근데요, 제일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일단 118페이지를 보면 좀비가 나타났어도 여러분들은 재밌게 살아야 됩니다. 여기 써 있어요. 아, 제가 보여줬어요. 여기 118페이지. 여러분 잡아주세요. 경계를 늦추면 안 되지만 재충전 또한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포위 상황이 기약 없이 오래 계속되면은 지루할 수밖에 없어요. 지루함이 악화되면 편집증이나 망상, 전망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요. 몸뿐 아니라 정신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전 또 누군가를 살렸네요. 자, 우리가 누구 살려, 누굴. 그 음모론을 믿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책을 통해서 음모론을 즐기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상상으로 즐기는 방법도 한 방법이다 해서 좀비 책을 우리가 갖고 왔습니다. 저는 뭐 책을 통해서 좀 이 책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 역시 답이 있습니다. 쭉 좀비에 관한 얘기를 하고 맨 마지막에 이 책에 소개하고 있는 내용들은 저자의 최초 출간본을 그대로 번역하였기 때문에 내용상의 사실 여부는 본 출판사에서 확인해 줄 수 없다. 출판사마저도 거부를 하는 거예요. 네, 내용상의 사실 여부는 출판사마저도 본 거부를 하는 출판사에서 확인해 줄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음모론에 정말 잘 어울린다는 얘기죠. 예. 사실 문학이라는 게 독자들에게 어떤 환상과 즐거움을 주기 위한 거잖아요. 근데 이 책 한 권이 뭐 이걸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굉장히 문학적이고 그리고 정말 요즘 뭐 살기 힘든데 뭔가 환상에 빠지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좋은 책입니다. 자, 이 책의 생명줄은 뭡니까? 자, 생명줄 11페이지 갑니다. 11페이지. 살아있는 시체들에게 무지는 가장 강력한 악운이요. 지식은 가장 치명적인 적군이다. 라고 나오거든요. 이게 바로 이 책을 쓴 이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사람의 강력한 무기는 지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지식이 있으면 어떤 비상사태에도 그걸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현명함이 생긴다는 거예요.